연준을 사실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제 생각에는요. 첫째로는 그게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은행을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어요. 네. 세 번째 성공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성립을 보면 유럽에서 의도적으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왕정이 어쨌든 싫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앙에다 권력을 주지 않고 싶은 게 아주 뼛속 깊이 깔려 있습니다. DNA예요. 연방.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화폐를 관리하는 기관도 중앙 집중적인 워싱턴 DC와 12개의 기관. 근데 12개의 기관이 산하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부산본부 그러면 서울 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더 동등하진 않지만 산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12개의 지역 연준, 뉴욕, 샌프란시스코 거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민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우리나라에서 숭어응비대 화폐 전쟁의 음모론, 유태인들의 음모론 나는 그런 사실 법적 토대는 좀 있어요. 네, 그것도 저도 음모라고 제가 믿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2명의 지역 연준 총재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뭐 큰 은행이죠 일단. 네. 그래서 거기서 뽑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장을 아는 사람이 조정을 해야 가장 시장을 잘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미국은 믿었던 거죠. 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할 때 워싱턴 DC에는 7명, 거기 대통령이 노미네이트를 하고 상원이 인준을 합니다. 그 7명과 그건 정치색이 좀 많죠. 네. 그리고 12명 지역 연준 총재에서 19명이 토론을 하고요. 그래서 투표는 19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19명이 다 하면 민간이 12표잖아요. 그럼 민간이 더 많으니까 또 그건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워싱턴 DC 7명은 항상 하고 12명 중에서는 물론 뉴욕 연준 총재는 항상 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2년 혹은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해서 5표가 나옵니다. 그럼 중앙 7표, 지역 연준 5표. 표 대결을 할 때는요. 네. 물론 대결까지는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매파,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면서 옆에다가 올해 투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가 중요해지면. 근데 토론하다 보면 반대표가 안 나오든지 하나, 2개, 3개 나온 적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딱 반반 갈리고 그런 적까지는 없거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투표하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니까 같이 누가 몇 시가 발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를 하면 더 위로 올라갑니다. 네, 순서에 있어서 투표 안 하면 밑으로 밀리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 연준에서 그 총재들이 언제 은퇴하는가를 할 때 가능하면 투표하고 마지막에 은퇴하려고. 네.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은 2년 동안 투표 못 하다가 3년째.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이제 투표하면서 금융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투표하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간의 훈련 혹은 1년간의 훈련을 거쳐서 투표하는 거로 오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나름대로 하는데요. 그런 그 민간과 중앙정부의 조합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토론을 하는데 연준 의장의 파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은 지역 연준 의원들과 뭐 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의장이 법적으로 갖는 파워는 물론 아젠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얼마나 파워가 있냐, 그건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린스팬은 거의 절대적인 파워를 행사했고요. 네. 그 다음에 버난케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예. 제니 옐렌, 제롬 파울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 그리스파는 좀 개인 성향하고도 연관이 있는, 이제 제도가 다른 때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개인 성향이 있고 그 당시에 그분의 그 경제학은 모르겠지만 경제에 대한 지식, 특히 데이터에 대한 지식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 실수를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막내 기자가 보고서가 올라가서 요약돼서 갔는데 사장님이 이거 틀렸어 하고 딱 날라오면 그 막내 기자는 얼마나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이거 틀렸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숫자가 틀렸다고. 근데 그런 몇 가지 그 전설 같은 스토리가 그냥 있으니까 디테일을 다 아는구만요. 그래서 다 그냥 특별히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그 큰 흐름을 오히려 못 본 게 아니야. 또 그런 비판도 받습니다. 일장이 따이는 거죠. 큰 흐름 보면은 디테일을 못 보고 디테일 보다 보면 큰 흐름이 바뀌었을 때 못 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